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지금 계속 대화를 배우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는 내가 좀 듣기 불편한 말을 어떻게 들어볼 것인가를 배웠었어요. 그래서 한번 자꾸 까먹으시죠? 그래서 저도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서 전화기 어딨어, 전화기. 막 이럴 때도 많고. 그래서 자꾸 까먹기 때문에 반복 학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화도. 지난주에 배웠던 것 중에 핵심은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말들은 다 부탁이라는 거예요. 그냥 부탁으로 들어버리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가 조금 수월하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수월해지는 거예요.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도. 그리고 우리가 조금 본질적인 걸 볼 수 있죠. 좀 더 중요한 게 진짜 뭔가.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 안 되고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의 의도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워킹맘이었으니까 6살 때 아이가 엄마 언제 와요? 라고 말을 할 때 사실 그 말에 진짜 제대로 듣는 엄마는 좀 엄마 일찍 가서 시간도 같이 보내고 싶고 같이 놀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의 말로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왜 또 할머니도 계시고 숙제하고 기다리면 되지 왜 자꾸 엄마한테 전화에 못 들어가는 거 알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걔는 아마 앞으로 저한테 전화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 아들이 지금 중3 이제 16살이 됐잖아요. 똑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엄마 언제 와요? 근데 그 말을 그래 엄마랑 좋은 시간 보내고 싶고 식사 이러면 지금 공감력이 전혀 없는 엄마인 거예요. 부탁은 맞지만 다른 부탁이에요. 왜 엄마 조금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 혼자 좀 쉬고 싶고 좀 집안에서 편안하게 있고 싶어? 이게 진짜 걔가 원하는 말이거든요. 왜 또 엄마가 뭐 하려고? 컴퓨터 하려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듣는 게 아니거든요. 예스 하든 노 하든 그건 나중에 문제고요. 그 말에 그래 엄마 늦게 들어갈게. 엄마 오늘 안 들어갈게. 이런 말이 아니라 진짜 걔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는 그 의도에 있어요. 그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어떤 어머니께서 이제 문의가 오셨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7살짜리 쌍둥이가 있는데 조카 얘기예요. 근데 이 형이 자꾸 동생을 공격한대요. 그래서 공격이라는 말은 판단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이었잖아요. 그 관찰을 한번 보니까 자기가 뭘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면 할퀴거나 때리고 또 거절당하면 또 때리고 이렇게 하나 봐요. 둘이 놀다가 동생이 이제 그만 놀고 싶다고 말하고 방에서 나오거나 유치원에서도 동생이 다른 친구들이랑 놀면 와가지고 또 때리고 그런대요. 근데 집에서 타일러도 받고 또 혼도 내봤는데 계속 그런다고 얘기해요. 이거 좀 도움이 필요하죠. 많은 기술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기술들이 중재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유용하다면 그거를 쓰면 돼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건 우리가 아이를 가르칠 때 특히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를 가르칠 때 우리도 폭력적이 되기가 아주 쉽죠. 아이가 누군가를 때리고 오면은요 엄마들이 너도 한번 맞아봐. 맞으면 어떤 기분인가 하면서 같이 때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의 폭력성을 절제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폭력은 그냥 폭력으로 응징하는 거구나 라는 걸 배워버려요. 다르게 가르쳐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자기 대화, 엄마가 이거를 가르쳐줄 때 속으로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식이죠. 이 형은 이 동생을 때리고 있고 이 형은 지금 잘못하고 있어. 잘 들어보세요. 이 형은 지금 이 동생한테 행동을 잘못하고 있어. 이 형은 문제가 있고 이 형이 고쳐야만 이 동생이랑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게 첫 번째 엄마의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이 엄마가 타이르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 되겠죠? 너 일로 와봐. 동생 때리면 안 된다고 엄마가 몇 번 얘기했어. 너 또 동생 때릴 거야? 동생 안 때린다고 다시 약속해. 그리고 진짜 한 번만 엄마가 봐주는데 너 동생 또 때리면 그때는 너 엄마 가만 안 있을 거야. 엄마 말 분명히 들어. 알았어 몰랐어. 이렇게 할 거예요. 왜? 이 아이가 지금 온전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엄마는 어떤 행동이든 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이런 관점이에요. 형이 동생을 때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폭력이라는 문제가 우리 사이에 있는 거죠. 누군가는 때렸고 누군가는 맞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폭력이라는 문제, 가정에서 이 폭력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 협조자가 되는 거죠. 가해자, 피해자가 있는 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이 형과 동생 사이에서 엄마라는 중재자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이를 모두 협조자로 보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주체인 거예요. 일로 와봐.
똑같습니다. 이제 대화하는 건 똑같아. 일로 와봐. 지금 동생이 여러 번 맞았어. 너한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좋게,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같이 의논해야 돼. 그거는 강제적으로 하셔야 되죠. 무조건 이건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동생을 때리지 않고 사이좋게 놀 수 있는지 너가 얘기해야 돼. 그리고 엄마도 고민할 거야. 그게 될 때까지 엄마랑 얘기해야 돼. 우리는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첫 번째는 처벌에 힘이 많이 가 있었어요. 너 엄마 분명히 얘기했잖아. 동생 때리지 말라고. 그러면 너도 그렇게 당할 수 있어. 나 나중에 뭐가 되겠어. 그 행동으로 저는 고쳐지지 않는 아이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아이가 문제의 주체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이 아이가 될 때에는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나는 동생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엄마. 그럼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동생이 거절할 수 있는 거야. 거절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 동생이 아니라도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이 아이가 알 수 있다면, 그리고 화가 날 때 때리는 방법이 아니라 말로써 풀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면 얘가 굳이 좋아하는 동생을 때릴 일은 없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폭력은 안 돼. 절대로 폭력은 안 돼. 그걸 가르쳐줘야 되겠죠. 아이들이 이미 습관된 것들에 대해서 바로 고쳐지기는 힘들더라도 조금 시간을 갖고, 즉 관점을 얘는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같이 이걸 해결해야 돼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번 주는 지난주하고 연결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엄마들은, 부모님들은 후회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후회 되게 많이 하는데, 근데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쉽지 않은가 하면 이제 여러 가정의 형태가 있을 거예요. 이제 조부모님하고 또 사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냥 손주, 손녀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한테 그냥 항상 잘해주시죠. 근데 엄마 아빠들은 조금 또 다른 것 같아요. 얘를 잘 키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여러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야단도 치고 또 소리도 지르고, 우리가 지금까지 밟아왔었던 지금 수차적인 모든 과거의 그 대화 방식대로 아이들한테 행동을 하죠. 예를 들면 낮에 이제 아이한테 야단을 쳤어요.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아서 여러 번 반복됐고 해서 막 야단을 쳤어요. 근데 아이가 너무 시무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는 엄마 마음이 또 안 좋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심한 말을 많이 한 거예요, 애한테. 그저 숙제 좀 안 했을 뿐인데, 밥 한 숟가락 안 먹었을 뿐인데, 다시는 먹지 말라 그러고 막 문제집 벅벅 찢어버리면 엄청 후회되는데, 그렇다고 가가지고 엄마가 잘못했어 이 말하는 게 또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엄마들이 미안해하고 뭔가 후회하는 이 감정 속에 있는 어떤 하나의 현상을 좀 먼저 짚어가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은요, 미안하다라고 말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 기만 행위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전철을 탔어요. 전철을 타고 가는데 너무 다리도 아프고 막 애 기저귀 가방 들고 막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몸이 힘들어 보이는 노인이 딱 타신 거예요. 내가 겨우 자리에 딱 잡아서 앉았는데. 자, 그러면 이 머릿속에서는 어떤 윤리적인 목소리들이 들리나요? 네, 아마도 야, 이거 일어나야 된다. 그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애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나도. 그러면 일어나게 돼요? 안 일어나게 돼요? 안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마음속에 편안한가요? 불편한가요? 불편해요. 딱 자는 척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잠도 안 와, 이럴 때는. 그러면 우리가 자기 윤리를 지키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죠. 눈을 감아버리거나 그냥 괜히 시끄럽게 아우 엄마 다리 아파서 그러니까 잠깐 있어봐 이러면서 이렇게 막 자기가 아프다는 거를 막 좀 과대평가하거나, 그러면서 눈은 어디를 봅니까? 나보다 좀 더 어리고 좀 더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을 탐색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리화를 하냐면, 나는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굉장히 양보도 잘하고 우리 아이한테 윤리적인 걸 가르쳐주고 싶어. 그런데 너도 잘 봐. 엄마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엄마가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그래. 근데 저 사람들 봐라. 나이도 어리고 대학생으로 보이는데 저렇게 어른을 보고 일어나지 않는 거, 저런 거 배우면 안 돼. 하면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조직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걸 합리화하죠. 이 자기윤리, 그리고 자기 배신행위,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이 과정을 자기 기만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부모로서 너무나 많은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를 바로잡는 방법은요.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걸 바로잡는 방법은 자기 성찰이에요. 내가 했던 행동 중에 했던 말 중에 내 스스로 후회되는 게 무엇인가. 그걸 봐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잘 보지 않죠. 왜 보지 않냐면 그것 또한 나쁜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죄책감 좋아하세요? 안 좋아요. 좋아하는 한 명도 없어요. 두려움 좋아하세요? 안 좋아합니다. 공포심 좋아하세요? 안 좋아. 영화 볼 때 잠깐 공포심, 그거는 진짜 공포심이 아니죠. 실제가 아니니까. 뭔가 수치심, 열등감 이런 거 인간은 누구나 원하지 않는 감정들인데 우리는 느끼죠. 느껴요. 그래서 그거를 느끼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행동들을 해요. 자꾸 합리화를 하고. 오늘은 그중에서도 이 죄책감이거든요. 우리가 미안할 때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능력,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 표현 더하기 변화된 행동, 이 두 가지가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엄마들도 실수하는 것을 인정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 같아요. 저도 이제 25살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웠는데 비교적 어린 나이였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중에 아무도 그 나이 때 엄마가 된 친구는 없었거든요. 다 회사 생활할 때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실수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한테 그 미안하단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하면 뭔가 일관성이 없는 엄마처럼 또 보일 것 같아가지고 끝까지 화를 고수해요. 끝까지. 이건 아닌 걸 알면서도 그냥 끝까지 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 이제 초등학교 때, 그때 이제 제가 아이랑 둘이 살 때라서 애를 야단치고 나면 애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은데 그것까지 혼자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다 주신 데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들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혼자 키우던 아니면 뭐 조부모님 가정에서 키우던 아니면 엄마 아빠가 모두 있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던 중요한 거는요. 아이를 돌보는 주 양육자가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후회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꼭 알아차린 후에 아이한테 엄마가 그 마음에 대해, 그 행동에 대해서 되게 후회했어 라고 표현해 주는 거. 그래서 미안했어 라고 말해 주는 거. 두 번째는 다음에 엄마가 어떻게 할게 라고 변화된 행동을 약속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그 교육생 중에 남자분이셨는데 이분이 그 변호 일을 하셨어요. 변호사셨어요. 근데 이분 굉장히 침착하시고 아주 이성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그냥 소위 정말 선비님 같은 그런 분이셨거든요. 저하고 8주차 교육을 했는데, 대화 교육을 했는데 중간에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된 늦둥이 딸이 있어요. 너무 예뻐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얘가 곱셈을 못하네요. 자기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1, 2학년 때 이미 곱셈을 다 띄었대요. 우리 집에 이런 애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1차적으로 아빠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3단까지 잘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거예요. 2단, 3단, 4단이 어떤 원리가 있잖아요. 곱셈이.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길 바랬는데 아이가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아빠가 설명을 잘 해준 거예요. 침착하게, 선배님처럼. 거기까지는. 근데 아이가 4, 2, 8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덧셈의 개념과 곱해지는 개념을 다 가르쳐 줬는데도 순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도 그런 힘이 있는지 몰랐는데 문제집 절반을 차력하듯이 그냥 한 방에 그냥 찢어버렸대요. 왁 하고 찢어버린 후에 야 이 바보 멍충아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그 딸이 그 좋던 아빠가 우리 아빠 갑자기 헐크로 변하더니 문제집을 그냥 반으로 쪼개고 이 바보 멍충아 하니까 애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이거를 찢으면서 이 바보 멍충아 하면서 이미 후회는 하고 있었고 한쪽에 후회하고 있었고 말은 나가고 있었고 유체 이탈이엔 거의.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저거 완전 난데? 이러면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게 너무 후회가 되는데 그 일이 1년 전의 일이에요. 얘가 지금 4학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못한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로서 권위가 떨어질까봐 그 얘기를 못했대요. 그래서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건 왜 중요하냐면 진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안 만나고 싶죠.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진정성 있는 사람을 믿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럼 그 진정성이 도대체 뭐냐? 말과 행동,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을 우린 좀 진정성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아빠가 이 아이한테 항상 했었던 어떤 모습들,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했었던 말들. 그런데 그 사건은 아이가 느낄 때 그동안 내가 봐왔던 아빠의 모습과 굉장히 일치되지가 않거든요. 혼란스러운 거죠. 그럼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빠가 그때 그 문제집을 찍고 너한테 했던 말이 있어. 그 말을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그 가슴 아픈 말을 이 바보 멍충아라고 얘기했던 거 말이야. 기억나니? 다시 그걸 굳이 상기할 필요는 없겠지. 어차피 애도 알고 있는데. 아빠가 문제집을 찢으면서 작년에 너한테 곱셈 가르쳐줄 때 했던 말들이 아빠가 후회돼. 혹은 아빠가 지금 생각해도 그게 미안해. 그걸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과거의 어떤 행동이 내가 후회되거나 미안한 그 내 마음속을 보면은요. 자,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게 왜 후회되는가? 그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전철 속의 엄마 머릿속에 괴로움의 이유는 이거예요. 너가 너 스스로 어른을 도와드리고 그 힘든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서 어떻게 너는 네 아이한테 그걸 중요하다고 가르칠 수가 있어. 너가 모범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 말 때문에 괴로운 거잖아요. 이 아빠가 왜 괴로웠겠어요? 너가 그렇게 아이한테 공부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었으면서 어떻게 너는 아이한테 그렇게 험한 말을 하고 문제집을 찍고 아이를 공포스럽게 할 수가 있어. 이건 좋은 교육이 아니야 라는 그 생각이 없다면 괴로움이 없어요. 그 생각, 그 양심의 목소리가 없이는 우리가 후회라는 게 없어요. 그쵸? 근데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나 평소엔 그러지 않았어. 내가 그날만 힘들어서 그랬던 거야. 아니야, 나 좋은 아빠 맞아. 내가 걔가 너무 그 곱셈을 못하니까 내가 워낙 답답해서 그랬던 거지. 나 평소에 그런 아빠 아니야 하고 그냥 덮어버리는데요. 꺼내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아빠가 그때 너한테 소리 지르고 문제집 찢었던 거 아빠가 굉장히 미안해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행동이 그 아이한테 줬던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됩니다. 아빠가 그렇게 했을 때 너가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치? 그리고 아빠가 원했던 건 너한테 진짜 잘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데 그렇게 아빠가 못했어 라고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하고는요 우리가 그 사과를 받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너 잘 생각해봐. 너 기본적인 건 네가 몰랐던 건 맞지?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건 변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정해 주는 거,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변화된 행동을 약속하는 거예요. 아빠가 다음번부터는 아빠 마음이 조금 편치 않을 때는 우리는 공부가 편할 때 하도록 하자. 아니면 아빠가 다음번에 또 이렇게 인상을 쓰고 무서울 것 같을 때는 너가 아빠한테 아빠 삐라고만 좀 얘기를 해줘. 그럼 아빠가 그 신호를 알아들을게. 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 공부는 학원을 다니자. 우리 좋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 공부는 아웃소싱 주는 거죠. 학원을 다니고 아빠하고는 노는 걸 좀 위주로 하자. 왜요? 그 방법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에요. 네, 현명한 방법. 저는 아이 수학을 3학년 때 딱 포기했어요. 경우의 수가 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도대체 뭐냐. 엄마는 덧셈 뺄셈 애는 모르는데. 자, 이것은 너가 다른 곳에서 배우도록 하자.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에요. 왜? 제가 모르면서 화가 나요. 그러면 제가 모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왜 몰라? 학교에서 배웠는데. 엄마 그래도 모른다는 말하기 싫거든요. 해답지 봐봐. 설명을 잘 들어봐. 선생님한테 잘 배워와 하면서 나의 무능력을 알려주기 싫어서 계속 화를 내요. 아무튼 이런 변화된 행동을 우리가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꼭 지키는 거죠. 제가 아이한테 화를 내고 나서 자꾸 후회를 반복해서 했었던 방법이 이 B라는 거거든요. 아이가 그건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예.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눈웃음을 딱 찌푸리면 엄마 삐? 그러면 제가 바로 알아는 들어요. 네, 그게 진짜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변화된 행동을 약속하는 거. 그러나 사과할 때 첫 번째 잘못을 표현하고 미안함을 표현할 때에는 변명하지 않고 깨끗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너가 그랬지 않았으면 엄마가 안 그랬을 텐데 뭐 어쨌든 미안해. 뭐 이런 말은 아닌 거예요. 네, 그냥 그건 미안한 거예요. 엄마가 그때 너랑 정말 잘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 엄마 실수야. 엄마가 그거 잘못했어. 미안해라고 깔끔하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차해서 변명으로 빠지면 그냥 끝없이 변명으로 가요.
그럼 나중엔 아이가 결국 아이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끝나는 굉장히 요상스러운 대화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과제는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한테 지난 일들 중에 미안했던 건 뭐가 있었는가? 그리고 가세요. 가셔서 엄마가 며칠 전 이런 일이 있었잖아. 그거 생각하면 엄마가 굉장히 후회가 돼. 후회가 돼.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안해. 그때 너를 좀 더 잘 표현했었어야 됐거든. 그걸 못했네. 엄마가 미안해. 다음번에는 엄마가 이렇게 하려고 해. 너가 이런 걸 좀 도와줄래? 라고 부탁해 보세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나눈 주제하고 연결해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또 언제나 환하게 나와주신 두 분 소개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엄마들을 위한 라디오 맘스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인이자 뷰티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스파델 이민아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 또 어떠셨나요? 태윤 선생님. 한 대 띵 맞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이제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잖아요. 완벽한 부모는 실수를 하면 안 되고, 맞아요. 잘못한 게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난 완벽해. 그러니까는 이제 잘못해도 이제 미안하다고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재현 쌤이 말씀해준 것처럼 정말 좋은 부모, 완벽한 부모는 진정성 있는 부모구나. 마음에 심고 갑니다. 제가 눈썰 매장을 가갖고 아이 유아용 눈썰매를 타는데 유아용이기 때문에 낮고 아이가 혼자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타봐라 했는데 싫어, 엄마랑 같이. 근데 제가 아이가 좀 용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타는 것처럼 하고 나왔어. 내 헬멧을 쓰고 있어. 내가 너무 겁에 질러서 이러고 내려갔어요. 그러더니 근데 내가 이제 미안해 이래야 되는데 씩씩하게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엄마는 혜연이가 씩씩하게 혼자 타게 하려고 그랬어. 그랬는데 혜연이가 제 얼굴도 안 보고 그때부터 이를 갈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진짜. 애가 엄청 배신감 느꼈겠다. 그 이를 간다는 게 진짜로 성인도 아닌데 정말 빠닥빠닥 그래서 그런 거 너 왜 그래? 그때 아니요 이렇게 그러더라고. 해서 되게 조심하세요. 무서웠어요. 아니, 제가 자꾸 웃는 이유가 태윤 선생님, 우리 딸이 혜윤이가 네. 태윤 선생님하고 되게 똑같이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오버랩이 막 되는 거 상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를 갈았는지. 정말 이를 갈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다고 바로 말했어야 되는데 저도 자꾸 모르게 이제 변명하고 그렇게 하려고 너가 좀 더 이제 욕심이었죠. 이렇게 한 모습이 갑자기 후회가 너무 됐어요. 예. 조금씩 이렇게 좀 해줬으면 더 좋았을 네, 텐데. 엄마 사실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때는 차라리 타주는 게 난데 그 실수를 제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 꼭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후회하잖아요. 네. 그 아버지가 문제집 벅 짖고 막 이 바보 멍충아 이랬잖아요. 근데 그때 자기 용서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 행동을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자기 스스로는 조금 용서해주는 과정은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건 옳지 않지만 네. 자기를 용서해주는 거야. 나는 그때 우리 혜윤이를 좀 더 도전하고 이렇게 네. 뭔가 좀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내가 돕고 싶었구나 하는 자기 용서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다만 미안한 거죠. 그 아이한테 그게 도움이 됐기보다는 뭔가 아픔이 됐다면 그 점은 내가 미안한 거예요. 아주 감사해요. 저한테도 네. 통찰이 되네요. 마치 절벽에서 미는 느낌이 아니었을까, 우리 그럼. 아이가. 네. 여기서 한마디 하면 기분 팍 나빠요. 그럼 왜 그러셨어요? 자기 마음속에서 드는 건 괜찮아요. 네. 그런데 누가 만약에 너무하셨네 진짜. 그런 무슨 엄마 이러면은 저 원래 그런 엄마 아니에요. 이렇게 돼요.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진짜 참 많은 걸 느꼈는데 저는 갑자기 이제 뭐가 딱 떠올랐냐면 제가 이제 실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주제를 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날이 어떤 주제였냐면 부모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 우리가 부모님과 관계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근데 이제 어떤 친구가 막 제가 조용하게 이제 음악을 틀어주고 그 이제 시간을 가졌는데 학생들이 다 열심히 이렇게 이제 적고 있는 어떤 친구가 갑자기 흐느끼면서 울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거예요. 막 그 분에 막 벅차올라서 막 이게 그래서 대학생이죠? 대학생이에요. 대학교. 근데 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가서 제가 휴지를 주고
나랑 얘기 좀 할까? 이래서 이제 그 친구, 왜냐하면 그 친구가 너무 심하게 우니까 분위기도 80명 된 학생들 분위기도 너무 살벌해지고 이제 여기선 제가 뭔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나오게 해서 이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얘기를 좀 나누게 됐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이제 느껴졌던 딱 직관적으로 왔던 거는 아 부모님과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에 대한 건 딱 느낌이 오잖아요.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란 게 뭔가 어떤 일로 인해서 지금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어떤 게 힘들어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생 때 아빠가 자기한테 수학을 가르쳐 줬었는데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수치심을 자기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똑같았어요. 너 바보 아니야? 너 내가 몇 번을 알려줬는데 이거를 못해. 정말 아빠가 이제 너무 자상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셨는데 정말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애한테 너무 막말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초등학교 정말 3학년 때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교수님 저는 자기가 짝사랑했던 유일하게 짝사랑했던 선생님이 있는데 교회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 되신 걸 알고 저는 그 선생님하고의 마음을 끊어버렸어요. 제가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좋아해도요 저는 수학의 숫자만 들어도 치가 떨려요. 그때 아빠한테 받았던 그 상처가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너무 아빠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해봤어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빠하고 얘기 나눠봤니? 그랬더니 얘기해봤죠. 그런데 아빠랑 엄마는 저한테 야구를 올려요. 야 그게 언제 땐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냐. 내가 널 사랑하니까 그랬지. 야 그리고 좀 네가 심했다. 그때는 아빠 그냥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웃으면서 넘기는 게 자기는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냥 이유를 가지고 나도 모르게 한 행동들이 지금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나이가 벌써 26살인가 그래 휴학을 해서 또 복학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초등학교 3학년 때면 이미 몇십 년 전이라니에요. 그게 생각만 떠올려도 치가 떨릴 만큼 분노함이 올라갈 만큼 힘듦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부모가 정말 인정하는 사과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정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상처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어떤 아이는 그거를 상처를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그런 작은 말 하나 행동 하나에도 네, 엄청 네.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강의 전체 제목도요 후회 없는 육아를 위해 후회 없는 육아를 위해 예, 그거 고민 제목 정할 때 왜 그렇게 고민했죠? 너무 제가 후회를 많이 해가지고 후회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 이제 미나 대표님이랑 제가 친구라고 하면 나는 우리 친구한테 한 말이 내가 내내 지금 막 후회가 돼 막 이거 상처받았을 텐데 그래서 얘기했더니 얘는 기억도 못해요. 맞아 그런 일이 있었니?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나는 되게 나이스한 친구라고 생각해서 내가 밥도 사주면서 좀 좋은 말 몇 마디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뿌듯해서 돌아왔어요. 막 나 역시 좀 내가 좀 공감 좀 해. 그런지 얘는 돌아가서 진짜 쟤 너무했다고 나 쟤랑 다시는 얘기 안 한다고 상처받았다고 이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고백만 할 수 있어요. 반응은 봐야 돼요. 반응은. 네. 엄마가 그때 그 일을 되게 생각이 나는데 그때 되게 그게 후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저도 했을 때가 있어요. 제 아들한테. 그랬더니 아들이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억도 못하는 거. 그리고 잠깐 후회가 되죠. 기억도 못한 얘기를 내가 괜히 꺼내가지고 얘한테 또 상처를 주는 게 아닌가. 근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돼요. 왜 그러냐면 가끔 아이는 전혀 상처받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가서 먼저 사과를 하는 경우에는요. 나중에 아이가 돌이켜볼 때 커서 돌이켜볼 때 아 그때 우리 엄마가 몰라서 그랬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엄마는 늘 미안한 건 사과했었던 분이니까 엄마가 나한테 그 얘기를 안 했을 땐 우리 엄마가 그거를 잘 모르셔서 그랬을 거야 라고 이해가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생전 부모가 사과라는 게 없었어요. 아이 키우면서. 늘 너가 그때 그랬으니까 엄마가 그런 거야. 사랑하니까 그랬던 거야. 라고만 해서 아이를 어느 날 다 성인이 됐다면 아이 마음속에 뭐가 남았을까요? 완벽한 부모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 다 판단하거든요. 우리 엄마 나한테 공부하라고 맨날 혼자 TV 보내. 다 알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너한테 공부하라 그러고 엄마가 TV 볼 때 너가 얼마나 속상했겠나 그 생각을 엄마가 이제 와서 하니까 그게 참 미안하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설사 다른 마음속에 상처가 좀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 엄마가 그때 그 표현을 못 하셨지만 아마 미안해하고 계실 거야 라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거예요. 저도 지금 여기서 제가 제 아이를 너무 잘 키우고 막 완벽한 엄마여서 여기 수락을 했으면 저는 쓸 자격이 제로인 엄마. 제로가 뭐예요? 저 지하 한 10층에 가 있어요. 그런데 많이 후회했었고 많이 배웠고 그래서 많이 배웠고 배워가고 있고 그리고 작게는 경험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미안하다고 말하니까 우리 아이가 눈빛이 달라지고 나를 용서해 주는구나. 이 경험이 또 실패하더라도 노력하게 만드는 힘이 되고 또 많이 엄마들을 만나다 보니까 위로가 되고 그걸 또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배우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들한테도. 그래서 미나 대표님의 이 얘기도 굉장히 가슴에 많이 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인정하는 부모가 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얘기 들으면서 정말 가족끼리 뭐 가르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랑 네, 특히 남자들이 이제 운전 가르치다 많이 싸우고 그렇죠. 또 이제 애들한테 이제 수학 이제 가르치다가 좋은 동기로 했는데 싸우고 좀 상처받고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특히 아빠들이 더 공감을 더 배우면 좋겠다. 우리 엄마들이 많이 지금 전 너무 감동이에요. 맨날 이게 노트 적으면서 엄마들이 공부하시는데 정말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네, 아빠들이 특히 이제 감수성 예민한 딸들과 대화할 때 어쩌다 대화하는데 그런 상처되는 말에서 서로 더 멀어지고. 그렇죠. 네, 그러지 말고 공감하는 능력을 좀 같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 말 들으니까 딱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 지방의 경상도 쪽에 그 강의를 다녀요. 완전 경상도 남자분들이세요. 근데 이제 공감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다음 주에 오더니 선생님 저 무지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셔서 했더니 고등학교 1학년 딸을 데려다 주는데 아침마다 이제 배웠잖아요. 저한테. 이제 운전하러 가면서 힐끔힐끔 본 거예요. 얘한테 뭐 한마디를 좀 건네볼까. 좀 대화를 시도해라. 그랬더니 뭐 네 학교 생활 개왔나? 이렇게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뭘 기대했을까? 이 딸한테 무슨 대답 기대했겠어요? 뭐 괜찮다, 좋다. 아빠가 평소에 그런 말 안 물어봐요. 그래서 뭐 그래 뭐 이렇게 우리 아빠 웬일이지 뭐 감동도 받고 그렇죠? 아빠 웬일이야? 막 이런 걸 기대했겠다. 딸이 이렇게 반응하더래요.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보더니 그런 것 좀 묻지 마라. 이러면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 아빠가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공감 안 하랍니다. 내는 막 그런 거 안 한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오죽 대화가 없었으면 오죽 우리 딸이랑 대화가 없었으면 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으면 그런 걸 묻지 마라 했겠느냐. 한 번만 더 해보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런 거 좀 묻지 마라 했을 때 아빠가 한 번 더, 딱 한 번만 더 그래 잘 다녀와라 그럼 이렇게 말 한 번만 해줬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했더니 그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아빠들도 참 자식한테 그 한마디의 말에 상처받는 자기를 보니까 과연 남자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만한 존재인가 하는 생각에 흔들림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배움이에요. 그쵸? 맞아요. 네,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재밌었어요. 네. 전 진짜 그 아빠, 남자 얘기하셨잖아요. 아빠들이 이 강의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엄마의 역할도 참 중요하지만 아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더 많이 느끼는 게 저 같은 경우도 오늘 강의 통해서 많은 것들을 느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국어를 정말 못했어요. 그리고 국어를 진짜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셨고 되게 유명한 학원 원장님이셨는데 딸이 국어를 너무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좀 갖고 와보라고 아빠가 봐주시겠다고. 근데 아빠가 지혜가 있으신 게 몇 번 가르치시다가 이러다가 내가 정말 얘한테 막말을 하겠다 싶으셨나 봐요. 너무 못하니까. 정말 상상 이상이니까. 그래서 제 아버지께서 그냥 그 미나야 그 모든 과목을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너가 그 너무 국어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책을 그냥 좀 많이 읽어라. 이렇게 딱 지혜롭게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저는 아버지한테도 지금 참 감사한 게 굉장히 따뜻한 아빠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표현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늘 긍정적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에 막 공부만 했던 스타일이 아닌데 너무나 그냥 왈가닥이고 뛰어노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근데 그런 저를 되게 많이 안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의 그 기억보다는 아빠와의 기억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엄마는 안아드리면 되게 어색해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 직전까지 아니 지금도 안아주시거든요. 근데 그 아빠의 따뜻함이 굉장히 그 나의 자신감 또 자존감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빠들이 대화하는 거 좀 어색해 하시고 표현하는 거 되게 어색해 하시는데 저는 정말 저희 아빠를 보면서 최강이다. 아빠는 표현의 대가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뭔가 많은 걸 하지 않아도 그냥 아빠의 따뜻함이 자녀에게는 굉장한 든든함으로 오기 때문에 네. 좀 아빠들이 분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대표님, 우리 이민아 대표님의 말에 100% 동의해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떡하지 우리 아이는 아빠가 없는데 하는 엄마가 보고 있다면 또 그 또한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아버지가 굉장히 따뜻한 분이셨거든요. 그렇지만 한때는 또 그렇지 않으셨어요. 이제 한때는 많이 지치고 힘드셨는지 상당히 또 폭력적인 모습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을 전 아빠에게 다 본 거죠. 지금 돌아보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대표님의 말에 동의하는 이유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어요. 제가. 내가 할 줄 아는 게 도대체 뭐가 있나. 선생님이 100일장 갈 때 재현아 너 글을 잘 쓰니까 한번 써봐라 하는데 제가 써놓고 그걸 못 냈어요. 이거를 내서 상을 못 받으면 선생님이 실망할까 봐. 그래서 친구를 줘버렸는데 친구가 상을 탔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자존감이 극복됐냐? 아니에요. 더 낮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지금 현재의 저를 보면 자존감이 낮은가? 높다 낮다를 떠나서 이제는 조금 수용하게 된 것 같아요. 나의 어떤 한계도 수용하게 되고 또 도전이라는 가치도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를 시작할 때 늘 두려움은 있어요. 나 못할 텐데 하는 그냥 막연한 어떤 그 어린 시절에 배워버렸던 그 습관적인 생각들이 탁 떠오르는데 그때마다 제가 뭘 생각하냐면 한번 해보자. 왜? 나의 욕구 중에는 도전하고 싶은 욕구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열등감이라든가 수치심의 그런 문턱이 조금씩 낮아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능력 중에 하나가 이 회복 탄력성. 우리가 고통을 듣고 일어날 때 누구는 유리처럼 깨져버리지만 누구는 탁구공처럼 럭비공처럼 튀어 올라가잖아요. 그 능력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사랑의 경험이죠. 꼭 아빠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랑의 경험도 그 사람을 살리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엄마 아빠가 맞아요. 근데 나는 아빠 없이 키우는데 나는 지금 엄마 없이 키우는데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는 존재지 반드시 내가 또 반드시 아빠가 주는 사랑만 먹고 자라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돌이켜보면 우리 왜 어릴 때 어떤 막연한 선생님 한마디가 나를 살리기도 하듯이 그쵸? 그런 경험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정리하자면 미안하다고 말하기, 내가 후회한다고 말하기, 진심을 담아서 거기에 변명하지 않기, 인정하기. 두 번째는 변화된 행동을 계획하기. 그래서 그 변화된 행동을 잘하기 위해서 아이한테도 때로는 부탁해보기. 엄마가 또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려고 할 때에는 삐라고 좀 말해줄래? 그 아이한테 뭔가 신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덜 후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더 반갑게 만날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